자, 엔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엔캠이 7만 원대의 흐름을 좀 가져가면서 많은 주주님들께서 좀 불안해 하실 텐데, 최근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왜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솔직히 오늘도 이렇게 행보 느낌이요,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27일 날 공시가 좀 나왔어요. 주식담보 제공, 그리고 정정에 대한 공시가 좀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적보다도 좀 심리를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산업의 흐름도 분명히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상승을 못 가고 있다는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정리가 한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시 한번 흐름이 정리되고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댓글에 수익이라고 간절한 열망을 좀 담아 보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락이 나왔을 때 75,000원대에서 좀 지지를 받다가 오늘은 어땠습니까? 7만원대까지 가격을 좀 많이 눌러버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하락 속에서 반복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크게 부담스러워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 7만원대까지 찍고 있다는 거, 거기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보시면 저점들이 추가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오늘은 가격을 한번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지금 어때요? 이렇게 하락 음봉이 나오면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매도로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량을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수익을 만든다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급등했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하지만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보셨을 때 어때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말라가면서 최근에는 거래량이 소폭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7만원대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승 구간에서 이런 조정의 구간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절대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최근 우리가 수급을 좀 보시면 어땠습니까? 수급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개인들 순매수세보다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러면서 금융투자자들도 지금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외인들이 지금 순매수세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전부터 계속적인 추세를 만들었었던 기관들이 계속적인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물량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주가를 만지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기관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하락이 나왔을 때 어때요?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눌러주면서 비중을 다시 확보를 하는 구간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관들이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는 건 단순해요. 왜냐? 다시 한번 비중을 토대로 가격을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엔캠을 좀 보시면 과거에도 이런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엔캠 같은 경우는 급등락을 만들어 가면서 대시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절대 불안해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 왜냐? 지금 이런 이평선, 장기선까지 이탈을 하는 걸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다가 흐름을 조정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런 대시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런 구조에서 절대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지금 같은 구조를 만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어디서 나오느냐? 기업적인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구조, 기업적인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구조를 절대 만들 수가 없다. 왜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때도 이슈와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런 명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보면요, 어때요? 이런 급등락이 만들어졌을 때, 상승이 만들었을 때 추격하다가 하락이 나오면 매도해서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구간, 개인들이 털어내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급등락 속에서 기관들은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그 비중을 토대로 어떻게 해요? 수익을 극대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개인분들이 수익을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급등락 속에서 비중을 높여가는 작업을 같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이탈을 해서 우리들의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그동안 이런 구간에서 영상으로 타점을 좀 잡아드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장중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타점을 놓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서요. 제가 문자로 좀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타점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조정 기준해서 이탈 후 다시 회복을 보여주는지, 그러면서 최근 매물대, 의미 있는 매물대 돌파 시 수급이 좀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장 초반 또 주도권의 주체가 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간단한데, 아래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50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쉽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장중에 주체가 좀 누구인지, 그래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진짜 터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의미 있는 매물대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좀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디테일하게 좀 기준 정도만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좀 부담 없이 타점을 좀 받아가시면 좋겠고, 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 이평선의 전환을 보이면서 상승을 만들어 갔을 때 이평선의 정배열의 확정에 대한 흐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제가 타점을 전에도 좀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긴 수급인 매물대에 대한 고점에 대한 테스트는 분명히 나왔지만 이후에 어땠냐고요.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의 음봉이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매도 타점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잡아드리면서 추가적인 분을 잡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타점을 좀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평선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와 좀 장기가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서 수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 주체가 누구이냐?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시켜주는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옵션을 보여드리면, 이날 제가 잡아드렸던 문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 5일이었습니다. 하나옵션 11만 8천 원에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14만 5천 원에 기간 매집 포착됐고요. 정배열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5분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이날이었어요. 이날 1월 5일날 11만 4,900원의 시가를 시작했죠. 근데 저는 11만 8천 원에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이 1월 5일 이 자리였느냐, 여기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시장은요, 그때 조선 테마로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미 해군 이 MRO가 좀 중요한데, 이게 왜 크냐면요, 지금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보수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건데, 여기에 앞으로 북미항에 대한 함정 수출까지 말이 나오면서 기대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졌었던 때였는데, 그게 바로 1월 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 자, 그 전에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깨질 자리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그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금요일 장 마감했을 때 좀 매수세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전날 매수세를 좀 확인하고 이날 1월 5일날 좀 잡아드렸었는데, 자, 월요일 시초부터 호가창에 매수 대기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배열에 대한 확산내 초입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요, 눌림에서 좀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을 조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채우는 자리로 보면서 다음 상승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나오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GST인데요. G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수익보다도 대응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냐면, 보시면 지금 뭐 1월 6일 화요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는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GST 형 구간에 대해서 전략 매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격 과열 및 매도가 수급합니다. 수익에 대해서 좀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당시 언제였는지 보시면요. 1월 6일 이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날 당시의 시장은요, 엔비디아발 열풍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죠. GST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액체 냉각. 그런데 다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이 액체 냉각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재료가 좋을수록요, 가격이 먼저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차트가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이평선의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면서 좀 벌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흐름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이런 상승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때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 좀 매도 물량이 심상치 않게 나오면서, 자, 이때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체가 한 번 더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래서 기대가 최고조일 때 한 번쯤 정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보시면, 그날 캔들을 보시면 캔들도 영망치의 흐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우리가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욕심 부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챙겨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수익은요, 결과적으로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좀 쌓여야지. 그래야지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입니다. 자, 이건 솔직히 구조가 좀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시면요. 1월 23일 금요일날 잡아드렸죠. 그래서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우리가 목표가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물 소화가 끝났고요.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3일 날을 좀 보시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시가 18만 원에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다는 겁니다. 당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BBB, 내혈관 장벽이라는 투과 기술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었고, 지금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산업적인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상한 점은 이거였습니다. 전날 좀 가격이 밀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날 밀렸지만 급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물대 소화가 좀 길었었는데 특정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지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날 영망치형의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60일선 지지를 받는 걸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승 리듬이 붙었죠. 이런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좀 전해져봤던 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큰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수익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확실한 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안전함이 운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기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0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엔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된다? 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 지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차트의 정리가 아니라 지금 매출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22년까지만 하더라도 3,656억 정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어땠습니까? 4,247억 정도 되었고요. 증가했죠. 그리고 24년도에 어때요? 5,098억까지 매출이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출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수요만 받으면 다시 한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엔캠에 대한 이익을 좀 보셔야 되는데 24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어때요? 짐정치로는 우리가 한 매출이 한 3,052억이라고 좀 영업손실만 하더라도 684억 정도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줄어들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이런 순손실은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설명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엔캠의 체질이 계속적으로 지금 개선은 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바닥을 만들 재료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적자 구간의 PER은 어떻습니까? 의미가 좀 약했고 PBR 이 3배 수준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시장은 이미 미래를 일부 가격을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차트에 대한 무너짐이 나오면 기대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판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도 좀 보시면 자료상으로는 50% 정도 잡혀 있어요. 과도하게 높다고만 보기엔 좀 어렵지만 완전한 방어주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한번 흔들려야 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지금 주가는 실적이 좋아서 가는 구간은 아니다. 그럼에도 산업 흐름과 확장 소재 개발적인 뉴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재평가의 기대는 살려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엔캠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좀 타점을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수익의 극대화는 좀 다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이었습니다.